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8시 3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 시작이 되죠. 주말간에 관세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두산에너빌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당장 월요일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 것인가 막막해 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걱정할 이유 전혀 없다. 왜냐?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었단 말이야. 빠르게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보시면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있었죠. 그러면 원래는 15%의 이 관세였던 부분들이 0%로 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트럼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0%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하겠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10%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24일부터 곧바로 적용이 되고 최대 150일, 5달 동안에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가 아니라 15%로 올리겠다. 그러면 기존의 15%였던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 결국은 15%의 관세가 유지된 만큼 이 협상 관련해서도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전에 벌어졌던 이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건 있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다. 언제라도 추가적인 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우려감이 또 시장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가에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티는 어떻게 또 방향성을 잡고 좀 끌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제는 앞서 했었던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더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 한 단계 눌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이, 일전에 보였던 이 구간이 저항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나서 우상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으로 체크해 보더라도 일전에 보였던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윗구간에 있던 이 구간까지도 빠르게 돌려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구간에 있던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있었고, 그리고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있던 이 매물도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가볍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보여줬던 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이 물량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238만 주가량의 매수가 유입이 됐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자, 매도할 때 소량 매도하고 매수할 때 대량 매수하는 이 움직임, 240만 주 매도를 했다가 500만 주 매수하고, 또 300만 주 매도했다가 300만 주 또 매수를 하고, 또 보시면은 200만 주 매도했다가 350만 주, 120만 주 매도했다가 238만 주.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매일 또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매수세를 더욱더 강하게 보이면서 매집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간, 특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고, 오히려 이 박스권 하단의 이 구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이 대응 안에서 기회 구간으로 체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외인들의 이 물량 변화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12만 주 매도하고 나서 400만 주, 122만 주 매수하고 그리고 이 위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들이 특정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마다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최근엔 특히나 계속해서 대놓고 이제는 매집하는 흔적들을 확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이 불안감에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생각하고 엄청난 물량을 던지고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때 접근하셨던 분들 또는 이때 이제는 가겠지라고 접근하셨던 분들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불안감에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매도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절대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가 정확한 이 목표가를 설정해 두고 특히나 외인들의 이런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이 대응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더 크게 갈 종목을 빠르게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놓치는 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외인들의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두산에너비티도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되어 있고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어때요? 금요일장에서도 8천억에 대한 이 물량이 롱 포지션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 숏 포지션의 이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 6조 이상의 이 물량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어때요? 5천억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6조에 가까운 이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에서 이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들도 최소한 이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들은 지수로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려할 만한 거는 옵션 만기일이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콜옵션에 대한 물량이 이탈하고 있고 풋옵션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콜옵션이라고 하는 게 상승에 대한 이 포지션이고 풋옵션이라고 하는 게 하락에 대한 포지션인데 결국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이들은 한 차례 눌림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올리는 이러한 움직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신고가 연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안에서의 이 대응 그리고 단기적으로 눌렀을 때 아래 구간에서 매수 타점과 또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이 시나리오 안에서의 매도와 매수와 그리고 또 목표가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신고가 같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요청하시면 되세요.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두산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전부 다 여러분께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외인들의 이 물량들 특히나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이 자료까지도 여러분께 문자로 공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구간도 기회 구간이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대응들 매일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전부 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었죠. 일봉으로는 별로 크지 않는 변동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85,000원대부터 97,000원대까지 10%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 뭐 삼성전자 가지고 신고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갈아탈 걸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셨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오히려 이 변동성 안에서 매도와 매수를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인들도 그냥 매수 매도 아무런 의미 없이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고점에서 매도라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흔드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고 이런 자리에서 불안감에 매도해가지고 엇박자 타면서 계좌 망가뜨리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이들처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고점과 저점에서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비중 조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했을 때 10% 수익 볼 거, 30% 수익, 30% 수익 볼 거, 100% 이상의 이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외인들은 결국에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이들의 포지션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두산이라고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를 토대로 해서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의 시초가 우리가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함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긴급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라이브 방송까지 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남겨주신 분들께는 링크까지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